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아마존 웹 서비스 교육과 자격증 사업개발 담당 이성철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 한 4년, 5년, 아니 한 10년 정도부터 얘기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전환, 뭐 영어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게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가 일을 하는데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제는 거의 이제 전 사회의 분야에서 다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냥 뭐 한국말로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기반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또한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또한 본원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디지털 혁신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디지털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조직들이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디지털 혁신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 건지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재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기술의 혁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의 혁신, 그리고 전략의 혁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혁신, 디지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 여러 가지 주요한 기술들을 우리 조직에서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미 여러 실패했던 기업들이 기술만 적용하는 것을, 예전하고 동일하게 기술만 조직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성공했던 기업들은 기술을 조직에 접목을 한 이후에, 그러면 이 접목한 기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발하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관련해서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번, 두 번만 적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반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잘 못했던, 그러나 앞으로 비즈니스를 좀 더 잘하고 싶은 분야에 더욱더 특화되어서 적용하고 싶은데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이제 솟아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의 혁신, 운영의 혁신, 전략의 혁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업 내부에, 조직 내부에 계시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례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대한항공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한항공은 우리나라 이제 국적 항공성사이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일반 항공 산업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그런 사례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께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게 인재 혁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이 장성현 부사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한항공의 디지털 역량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대한항공으로부터 모든 관광, 여행의 시작과 끝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게 사실은 이 디지털 역량, 디지털 혁신을 이루어낸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 아랫부분을 보시면
그 디지털 혁신을 만들어냈던 인재 혁신이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대한항공에서 준비했던 것은 기존의 레가시,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을 익히고 운영하시던 분들을 한 500여 명 정도 교육을 시키시면서 전사적인 혁신을 하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디지털 혁신이 전사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방식부터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여행의 시작과 끝점을 우리의 홈페이지,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관련된 부서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고객은 어떻게 대한항공을 찾아오는가? 과연 대한항공에서는 어떻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여행을 많이 못 가보셨을 것 같은데 한 1년 반 전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여행을 또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예전에 우리가 그냥 여행 티켓만 예약하고 발권하고 하던 그런 홈페이지에서 현재 바뀌어진 대한항공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무엇이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고민들이 아마 담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글로벌에 전 세계적으로 처음 이제 화두를 만들었던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매년 일자리의 미래라고 하는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 보시면 현재 중요한 기술들, 그리고 향후 3년 이후에 주요한 기술들과 그리고 직업의 역할, 그리고 어떤 분야가 강조되어야 되는지를 도표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로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면 향후 44% 정도의 주요 기술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은 주요 기술들입니다. 주요 기술들이 향후 5년 내에 변화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주요한 기술들을 여러분 조직에서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체가 가지고 계시더라도 향후 5년 뒤에 내가 가진 기술들 아니면 우리 조직이 가진 기술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미래에 주요하다는 기술들을 우리가 조직 내부에서 아니면 개인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가운데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투자를 해야지만 그런 해당 주요한 기술들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판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런 주요한 기술들을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혁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나요? 라는 질문의 답변을 한 66% 이상 우리 조직이 이러한 주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와 같은 그런 기술을 보유한 조직 구성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이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좋은 신입 사원들이나 아니면 경력 사원들을 보강할 수 있나요?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현재에 있어서 인재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만약 여러분 조직이 이런 어드밴스드 상위 개념의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 글로벌에서 6조 3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6,300조 가량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거대 테크 기업 하나가 이제 1 트릴리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큰 기업들, 그 큰 기업들을 한꺼번에 6개 이상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큰 부가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갤럽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예전에 뭐 갤럽에서 조사를 하고 나면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 굉장히 이제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갤럽과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가 작년부터 전 세계 19개국 이상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 건지, 그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강점을 가지게 되는 건지,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조직과 개인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에 관련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아시아의 주요한 9개 국가를 대상으로 별도로 또 해당되는 리포트를 조사했는데요. 거기서 보는 시사점이 저는 개인과 조직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고급 디지털 인력. 여기서 보시는 고급 디지털 기술은 클라우드나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혁신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고급 디지털 기술을 가진 인력은 그렇지 않은 인력보다 소득이 65%더 높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연간 GDP에 약 1조 달러를 더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조 4천억 달러의 GDP 중에 아시아에서도 한 6분의 1 정도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하게 그러한 주요한 그 어드밴스드 상위의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한 기술 만족도도 높으며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숙련된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향후, 특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향후 500만 명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직 중에 미래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는 조직의 한 75% 정도가 향후 20% 이상의 인력을 더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기반으로 만들어진 숫자인데요. 핵심 기술을 가진 인재를 조직 내에서 길러낼 수 있느냐, 또는 외부에서 스카우트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사항에 따라서 지금 잘 되고 있는 회사, 아니면 지금 경쟁력 있는 회사가 향후 5년 뒤에는 경쟁력이 없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글로벌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올 7월 31일에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도 비슷한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향후 2027년까지 4개 신기술 분야의 주요 인력 수급 전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12,800명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도 18,800명, 그리고 빅데이터와 나노 분야도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요 핵심 기술 자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한국 내에서도 동일하게 이 해당되는 인력이 과부족,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는 곧이어 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이 청년계층에는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직무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반대로 기존의 인력 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가까이는 2027년, 멀게는 2029년, 2030년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혁신이라는 것이 기술의 혁신, 그다음에 운영의 혁신, 그다음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의 혁신이라고 했지만, 모든 것의 상위에는 실제로 인재, 사람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클라우드 분야 하나만 가지고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클라우드에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하고 싶은 조직은 대부분 한 75% 이상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가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변경할 때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 프로젝트 기간이 지연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만 요소가 더 많아지고요. 이제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500여 파트너사를 통해서 600개 이상의 무료 강의를 포함해서 현재 저희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현재 인증받은 사람만 하면 100만 명, 100만 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산업군에 계시는 대형 기업부터 중소기업 그리고 신생 스타트업 그다음에 교육 관련 여러 분야에 계시는 기업들과 함께 그분들의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할 때는 고객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저희의 비즈니스 모토를 바탕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기업은 88%나 향상된 디지털 혁신을 가지고 가고 비용 절감도 한 28% 정도 기존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인재는 현재의 비즈니스를 위한 인재도 양성을 하고 있지만 미래의 자원을 위한 인재 양성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5년까지 2,900만 명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무료 교육을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한 3년 차가 되었는데 잘 궤도에 정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3분의 1 정도 이상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향후 2025년까지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희 코리아에서도 한국 사이트에서도 여러분 접속해 보시면 한 600여 개의 무료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AWS 스킬 빌더라고 하는 한 600여 개의 무료 강의가 들어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 교육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WS Educate, 그 다음에 AWS Restart라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AWS Educate이라는 프로그램은 일반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가 클라우드를 배워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과 무상으로 제공되는 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AWS Restart는 저희가 올해 3월부터 한국에서도 시작을 했는데 실직자 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IT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IT로 전환을 하고 싶을 때 12주 가량의 무료 교육을 제공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혁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육에 관련된 혁신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AWS Educate 프로그램에 가입을 한 숙명여자대학교는 2017년부터 기존의 내부 운영 시스템을 변화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고 온라인 수강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스템으로는 수용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숙명여대가 준비해 왔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온라인 수강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이 에듀케이트 프로그램
개인과 조직이 클라우드를 처음 시작해 보고 싶을 때 무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여러 단체들의 홍보를 하는 활동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근 올해 상반기에 가장 큰 화두가 아마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라고 얘기하는 생성형 AI일 것입니다.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도 최근에 생성형 AI를 제공하는 7가지 무료 및 저비용 교육 과정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사용해 보고 싶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개인이나 조직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자 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고객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인재 혁신의 접근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만의 재능을 개발, 해당되는 조직 내, 해당되는 기업 내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재능을 개발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습 문화 구축입니다. 사실은 이제 교육업계에 오래 계셨던 분들이 학습 조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도 여전히 그 학습 조직이라는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재 자원의 다양화를 들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 인재의 풀뿐만 아니라 미래의 우리 조직을 이끌어 나갈 인재마저도 지금 준비해서 키워보자라고 하는 이 3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세부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신의 재능을 키우세요라는 키워드인데요. 조직 전체에 걸쳐서 클라우드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례로 LG 인화원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LG 인화원은 LG 그룹의 신입 및 경력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LG 그룹이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가장 먼저 디지털 혁신, 전 그룹사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서 AWS가 제공하고 있는 그 디지털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을 주요한 임원들과 그다음에 팀 리더들을 위해서 연수원에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고객 중심의 사고 또는 거꾸로 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한 서비스는 무엇인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질문에 맞춰서 정의를 해보고 해당되는 서비스를 구현해보는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LG 인하원에서는 LG 그룹이 가장 단기간에 전 그룹사 조직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방법의 사고를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국에 있는 도매업, 우리나라로 치면 뭐 이마트 같은 그런 회사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접근성 설계 채택부터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프레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혁신을 50% 증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게에서 여러분들 그 편의점이나 아니면 소매점 그리고 대형 스토어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고객이 스토어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어느 상품에 진열되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도착을 해서 선택을 하는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아마 오프라인에 있는 업체에서도 도소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눈높이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 그 시대 그 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다 라는 것을 경험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추론을 하고
여러 분야의 각 지역별로 어떤 스토어에 가장 진열이 잘 돼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현을 해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 회사는 사례를 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요. 자롤라라고 동남아 지방에서 최대의 전자상거래 패션 소매 업체라고 합니다. 동남아의 비즈니스 특성상 보통은 이제 싱가포르 기반으로 회사를 하나 만들게 되고 그 지역 기반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뭐 베트남 여러 지역으로 확산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주변 국가에 많이 확산을 하는 그런 모델인데, 이 자롤라라고 하는 곳에는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6,00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한 달에 근무하는 시간이 52시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6,000시간을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52시간에서 일부를 배려를 해서 6,000시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단기간에 집중을 한 굉장히 많은 임직원들의 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이치텔레콤입니다. 여러분 그 글로벌 텔레콤 회사 중에 새로운 신기술을 제일 먼저 도입을 하고 또한 새로운 기술의 표준을 리딩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당연히 통신 3사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도이치텔레콤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T모바일 역시 도이치텔레콤에서 만들어 놓은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보라이전 이런 회사들이 글로벌 텔코의 기술을 리딩을 하게 되는데요. 도이치텔레콤도 본인들이 기존에 제공하던 비즈니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2,000여 명 이상의 임직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인재를 혁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콜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 사스 기존에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즈니스를 모바일이나 웹에서 쉽게 서비스 기반으로 한 달에 얼마를 내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 엔지니어 분들한테 AWS 공인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를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이 학습 문화 구축, 제가 학습 조직이라는 말씀 좀 드렸었는데요.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가 조직 단위로 서로 공부를 하고, 학습이라고 그러죠. 공부보다는 조금 더 공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교육학자는 아닙니다만은 뭐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가져가면서 생각도 하고 발표도 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수용도 하고 다시 한번 내 생각을 발표하고, 이걸 이제 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실은 학습이라는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합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사례가 이마트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예전에 광고를 보면 이마트에서 입구에서 카트를 밀고 가면서 막 즐거워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아마 제 기억에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가장 그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이 1등인 곳은 이제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원래 오프라인 스토어로 시작을 했고 지금 온라인 스토어도 있지만 여전히 이마트 매출의 중요한 부분은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그리고 이마트 하면 떠오르는 게 신선식품을 계약 재배를 통해서 빠르게 이마트 전 지점에 이제 배포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가져갔는데요. 세상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프라인의 장점을 온라인에도 좀 적용을 해보자. 이마트 내부의 디지털 혁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하나 해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애자일한 방식의 개발자 가속화 프로그램.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상품 개발 부서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는데 그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나서 온라인에 출시를 하고 싶었을 때 개발자와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상품 개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번에 요거를 만들어서 출시하면 히트를 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사람들에게, 우리 고객분들에게 노출을 시킬 수 있을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을 좀 바꿔보자. 개발자 A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개발자 A가 개발자 A를 포함한 개발팀 대여섯 명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도 이걸 운영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바꿔봤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화면의 모양도 바꿔보고 그다음에 그동안 노출되고 있던 순서도 좀 바꿔보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바꿔서 상품 개발자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상품 개발자가 그동안 이분도 여러 가지 히트 상품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으니까요. 괜찮은데? 요거 당장 오늘 오후에 한번 올려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품 개발팀 A를 포함한 그 팀은 오케이, 1시간 내로 내가 새로 만든 UI 고객에게 노출되는 방식으로 1시간 뒤에 내가 올려볼게 라고 오전에 미팅했던 결과를 오후에 새롭게 변경을 해서 오픈을 합니다. 이마트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온 것을 알고 주로 이제 정영진 부회장이 많이 릴레이를 많이 하기는 합니다만은 새롭게 오후에 출시되어 있는 이마트의 상품을 보고 물밀듯이 사람들이 구매를 클릭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전과 같았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나리오처럼 구현을 하려면 3개월이 걸렸습니다. 상품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이면 지금 지금 이제 늦여름, 가을의 시작이죠. 3개월 동안 기획을 하면 3개월 뒤에는 뭐가 됩니까? 겨울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에 출시해봤자 내가 가을에 기획했던 상품이 겨울에 먹히겠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전에 겨울 상품을 기획을 하고 3개월 뒤에 겨울 상품, 그 겨울 시즌에 맞춰서 출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아침에 기획을 하고 오후에 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3개월 동안 기획해서 출시를 합니다. 어느 회사가 시대에 가장 트렌드에 맞게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비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러한 식품회사, 도소매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종사하시는 그런 산업 분야에 바로 적용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애자일한 실시간으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바꾸고 출시하고 이것을 반복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과 기존 방식대로 많은 기간이 지나야지만 할 수 있는 이런 경쟁 모드를 생각해 보시면 왜 디지털 혁신을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리스크라는 회사는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팬데믹에 있어서 새롭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적용을 해야 되고 이게 또 금융 분야에 있어서 여러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전사적인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두 번째 문화를 바꿔야 된다, 학습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사적인 노력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푸드는 이제 택배 시간을 50% 줄이고 배송 속도를 10% 이상 높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유유 시간을 50% 줄이고 기존의 택배가 진행되고 나서 유유 시간이 5시간이었다고 하면
다음 택배까지 나가는 시간을 2.5시간으로 줄이고요. 배송 속도를 10% 이상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배송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2.5시간 줄이고, 배송 속도는 기존에 1시간이었던 게 50분, 52분으로 이제 줄여들었다고 하면 배송은 더 빨라지는데 배송과의 시간은 더 짧아지는 거죠. 그러면 일할 수 있는 효율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일 겁니다. 시스코라는 회사도 전 세계의 여러 분야, 여러 나라에 이제 흩어져 있는 임직원들의 클라우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AWS 아마존 스킬 빌더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임직원 교육을 시켜서 이전에 집합으로 했던 교육보다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디지털 역량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깊게 보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인재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우리 기업, 우리 산업을 이끌고 간 인력 자원을 준비하는 노력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23년 올해 이제 3월 7일 날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에서 AWS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의 실직자나 구직자분들이 클라우드 기술을 배워서 다시 재취업의 기회를, 그리고 신규 취업, 기존의 IT 분야가 아니신 분들이 IT 분야로 취업을 하시고자 할 때 새로운 기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파트너사에 있는 메가존 클라우드가 1기를 시작했고요. 아마 2기를 모집해서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AWS 리스타트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도 이제 컨설팅 회사인데 컨설팅 회사의 특성이 또 재미있습니다. 컨설턴트를 양성하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컨설턴트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뭐 5년, 6년, 정말 리더급 컨설턴트는 뭐 8년 정도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가진 신입사원들, 인턴 직원들을 미리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미래의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했다는 겁니다. 록히드 마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산업의 특성상 방산에 계시는 인력들도 이동이 자유롭지도 않고 해당 특성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도 인턴십을 가진 직원들에게 디지털 기술을 미리 교육을 시키고 향후 인턴이 끝났을 때 임직원으로 채택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내셔널 오스트리아 뱅크는 호주에 있는 우리나라 뭐 넘버 1, 넘버 2 같은 금융 회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금은 내셔널 오스트리아 뱅크가 기존의 업종인 금융업보다는 호주에서 가장 혁신적인 회사로 테크 기업으로 변신을 해 있습니다. 내셔널 오스트리아 뱅크는 한 3년 정도 회사 전사적인 디지털 혁신 교육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 결과로 호주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테크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셔널 오스트리아 뱅크도 이제는 우리가 금융업에만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테크 산업을 리딩하는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중점을 두고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사례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제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교육과 자격증 프로그램인데요.
이러한 교육과 자격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을 디지털 혁신의 중심이 되는 인재 기술을 양성하게 되면요, 혁신성이 88%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평균 임직원의 유지율이라는 게 이제 근속 연수겠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가르쳐 줄이고, 그리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디지털 혁신을 이루게 되면 그 해당되는 기업에 계시는 임직원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또 근무를 하시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또 그것을 업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만으로도 이 회사에 다니는 것이 본인에게 큰 가치라는 겁니다. HR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입 직원들을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기존 직원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조직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가치를 보상과 더불어서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보상 중에 가장 큰 보상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서 개인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AWS 스킬 빌더라고 하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또 일부는 유상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강사가 제공하는 강의실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웠던 디지털 기술을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자격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AWS Educate, 그다음에 AWS Restart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킬 빌더는 게임 기반으로 실습을 계속해서 반복해 볼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의실 교육은 전문가, AWS 서비스를 가장 많이 알고 잘 아는 전문가가 제공해 드리는 교육이고요. 자격증은 현재 한 11가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고객사에 가서 학습 요구 분석이라는 것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조직별로, 기술 능력별로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에 준비되어야 되는, 요구되는 기술 수준에 관련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분석을 바탕으로 전문 과정을 디자인해 드리고 고객이 직접 실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듀케이시라는 프로그램과 리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 내가 클라우드 기술을 잘 모르고 있는데 무료로 좀 배워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IT 전문가가 아닌데 IT 전문가로 변화를 해보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디지털 혁신 시대에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건지, 기술의 혁신, 운영의 혁신, 그리고 전략의 혁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재의 혁신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분야만 보면 성공적인 임직원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한 4가지 정도를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와 그것을 디지털 혁신으로 변화하고자 할 때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스스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하기 위한 기술과 어떤 갭이 있는지,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클라우드 디지털 혁신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개개인 각자가, 그리고 특별한 조직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지 예산도 많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사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게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의 주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WS 에듀케이션이나 AWS 리스타트 그리고 여러 국내 기업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엔트리 레벨 아주 기초적이지만 바로 입사를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많이 채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기업 내 인력 양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이미라는 분인데요. 이 클라우드로 기술을 향상시키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직원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는 고객 모두가 다 윈윈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는 단기가 아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인재 혁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비용 최적화뿐만 아니라 혁신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보안도 강화되면서 직원 향상의 만족도를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직 내 디지털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조직 내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역량, 강화, 아니면 전략 어떤 게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